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을지대학교 병원 신지윤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병적 비디오 게임 및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표준적인 진단 기준이 부족해서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충동 조절 장애로 분류를 해서 병적 도박과 유사하다고 정의를 하기도 했었고, 다른 연구자들은 중독성 장애, 즉 행위 중독으로 정의를 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문헌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의 부적절한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디오 게임 중독, 강박적 인터넷 사용, 병적 인터넷 사용, 문제적 인터넷 사용, 인터넷 중독과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인터넷 사용 장애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게임 중독들이 있고, 특히 이는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중독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의 과도한 사용은 행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행동에 해당합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중독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소셜미디어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 중독, 온라인 도박 중독, 온라인 포르노 중독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장애 진단 기준은 그간 부재했다가 2013년에 발간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서 최초로 정의가 제시되었습니다. DSM-5는 인터넷 게임 장애를 제3부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9가지 기준 중 최소 5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에 대한 지나친 몰두, 게임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금단 증상, 내성, 또 게임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는 의도의 실패, 게임 이외의 다른 여가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사회 및 심리적 문제가 있음에도 게임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게임 시간을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경우, 부정적인 기분이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게임을 사용하는 경우, 게임 행동으로 인해서 중요한 관계, 직업 또는 교육 기회를 상실하거나 이를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질병분류 기준인 ICD-11에서도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임 장애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의 패턴으로 특징 지어지고, 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에 대한 손상된 조절 능력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는 게임이 다른 생활 관심사와 일상 활동보다 우선시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 행동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만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장애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도 공존 질환으로 존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ADHD에서도 이렇게 종종 인터넷 사용 장애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한 경우에는 이런 기분을 회피하고 일상생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알려진 바가 있었고,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독적인 성향이 좀 더 높게 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장애도 잘 병발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연구에서 추정 유병률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미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 0.7%, 중국 청소년 대상에서는 26.7%까지 그 유병률이 굉장히 다양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병률 메타 분석에서는 6.0%,
전 세계 청소년 유병률에 대한 분석에서는 4.6% 정도로 이 추정치가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한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병행론 모델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처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부족하고 또는 지루함에 취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불쾌한 작업을 미루는 것과 연관된 수행 불안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기술의 부족과 관련된 사회 불안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인터넷 사용 장애에 대한 병행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책을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프로텍트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워크시트와 가이드에 대해서 해당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프로텍트 중재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기존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가 또 프로텍트 플러스 프로그램에서는 그 연령 범위를 확대해서 25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장애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거나 초기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중재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중재를 통해서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감정 사이의 연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문제 해결과 행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을 통해서 또한 이런 인터넷 사용 장애를 조금 더 해결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서는 점진적 근육이완법, 상상기법, 마음챙김 기법 같은 것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회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루함과 귀찮음을 극복하기로 되어 있어서 생각을 바로잡고 문제 해결하고 행동 활성화하는 연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친구관계 문제 대처하기 방법이 있어서 대인관계 불안을 위한 문제 해결 훈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 시간에서는 감정 조절하기, 감정 조절 전략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책에 어떤 구체적 워크시트와 프로그램 진행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